여기 보세요. 자, 3번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여기서 먼저 설명하고. 자, 수직 운동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나? 항상 무슨 운동이에요? 폼을 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공을 던지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수직 운동은 폼을 쏘는 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높이, 이때는 우리 x 뭐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위치라고 배웠죠. 자, 위치라고 배웠는데 이게 x라는 놈이 수직선 상에서 쉽게 말하면 수평운동이죠.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자, 수평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는 위치에 해당이 될 거고 수직운동을 합니다. 수직운동은 이렇게 높낮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때가 되면 얘는 높이의 역할을 합니다. 높이의 역할. 그러니까 처음에 0을 대입하죠. 뭘 의미해요? t에다가 0 대입하면 0이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0일 때는 그냥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닥에.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5죠. 그러니까 얘가 1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높이가 35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35다 이런 뜻입니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자, 2 대입하게 되면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 20이니까 2초 뒤에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가겠죠. 응? 아, 2를 대입하니까 80에서 25 빼니까 65인가? 80에서 20을 빼니까 60, 이 높이가 6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수평 운동이든 수직 운동이든 즉 위치가 되든 높이가 되든 x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한 번 미분하면 무조건 속도가 됩니다. 그럼 v는 얼마예요? 40-10t죠. 10t죠.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t값 얼마예요? 4입니다. 자, 우리 배웠죠? v가 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 수직 운동이기 때문에 이 x가 하는 역할은 높이입니다. 높이고 지금 여기에서 v가 0이 됐죠. 우리 아까 배웠죠? v가 0인 경우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지 상태,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상태, 세 번째 최고 높이입니다. 이때는 수직 운동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최고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4초 뒤에 무슨 높이가 된다? 최고 높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0에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제 4초 뒤에 그래프가 자, 그래프랜다.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순간이 몇 초예요? 이 순간이 t가 4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최고 높이라는 것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셈이 돼. 말뜻 이해돼? 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 V가 0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단지 수평 운동이냐 수직 운동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눕히요. 자, 요 놈을 그대로 눕히게 되면 이렇게 됐다가 이 순간에서 다시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가 4일 때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요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4 대입한 거죠. 그럼 x4는 얼마일까? 자, x4는 4 대입하니까 160 빼기 자,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곱하기 5니까 80 그래서 80이 되니까 요 순간의 최고 높이 이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 봅시다. 물체의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는 언제? V가 0일 때죠. 그리고 방금 구해놨죠. 최고 높이 얼마예요?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은 얘죠.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도 밑줄 쳐놓으세요. 높이가 얼마예요? 얘는 이제 높이가 0이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높이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이 0이 되는 순간 구해보면 얼마?
자, OT로 묶어내면 묶어내니까 8 마이너스 t가 되어서 얘가 0이 되는 거면 t가 얼마일 때 나와요? 0일 때하고 8일 때 나오니까 이때 처음이니까 이때는 t가 0,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t가 8.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0일 때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높이에 도착을 한 거 몇 초 뒤? 4초 뒤에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고 다시 4초가 지나서 8초가 되었을 때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총 8초 동안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은 t가 8일 때고 그때 속도가 되면 여기에 v8이 되겠죠? 자, v8은 얼마? 40 빼기 8이니까 80이 되어서 속도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0이 정답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간단하게 3-2번 한번 연습해봐. 간단하게 3-2번. 자, 3-2번은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풀이. 정답 나왔니, 문희? 정답.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 네, 150. 정답 나오는지 확인해. 자, 정답 마이너스 150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저기 바로 변화를 좀 합시다. 자, 일단 못 풀더라도 여기 먼저 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프적인 이해입니다. 자, 이게 자, 여기 t축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래프예요? 시간 t에 대한 그래프고 다음 페이지 필수이제 4번입니다. 자,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xt니까 누구에 대한 그래프예요? 얘는 t 아니 xt니까 x니까 누구에 대한 그래프예요? 위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가속도를 다룰 때에는 보통 위치를 다룹니다. 위치. 그래서 이제 위치에 대한 자,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150 나왔어? 안 나왔어? 응. 이거 먼저 보세요.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x냐 나중에 적분각이 되면 얘가 vt로 바꿉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도 이게 x 그래프인지 v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 보세요. 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운동 방향이 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누구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v, 속도의 부호죠. 속도의 부호죠. 얘는 v가 양수고 얘는 v가 음수죠. 그러니까 요 놈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건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어떻게 판단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로 판단하죠. 그러면 이제 t가 a일 때 자, t가 a일 때가 바로 요 순간이죠.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자, 그 다음에 C일 때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야? 양수. 그럼 둘이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 방향.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해돼? V니까 접선의 기울기 역할. 자, 그 다음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자, B에서 운동 방향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 바꾼다는 얘기 V가 0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 이때 바꾸고 이때 바꾸고 이때 바꿉니다.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총 몇 번이에요? 3번이고 언제? B에서 한 번 바꾸고 D에서 두 번째로 바꾸고 E에서 세 번째로 바꿉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T는 D에서 속도는 0입니다. 자, D에서 속도 0이에요, 아니에요? 0 맞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 0에서 F까지는 원점을 한 번 더 지난다. 이건 우리 알아요, 몰라요? 자, T에서 F까지입니다. 자, T에서 간다. 0에서 0부터 F까지죠. 그러면 원점을 몇 번 지나? 한 번 지나? 자, 이때는 출발이니까 이때는 고려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됐다가 C가 0이죠. 그럼 C에서 원점을 다시 한 번 지나니까 자, T는 C에서 원점 지날 거고 또 언제 지나? 2에서 지나겠죠? 그래서 2가 지나니까 총 원점을 지나는 횟수는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게 속도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까지는 감소니까 속도가 음수죠. 속도가 음수니까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딱 0이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또 속도가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란 얘기. 그래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자, 얘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원점이죠, 이때. 자, t가 2일 때는 원점을 딱 지나면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이때부터는 계속 속도가 양수죠. 계속 오른쪽으로 무한히 움직여. 무한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 상황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시험은 얘가 적분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입니다. 이제 변화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안 배워서 이게 이제 미분계수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데, 자,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물리 수업은 조금 들었죠? 수업 시간에 잤나 해? 자, 우리 속도가 속도는 뭐 중학교 때도 고속시 배우잖아. 고속시. 자, 변화율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게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 자, 간단하게 B라는 지점이 있어서 얘를 그냥 10m라고 할게요. 자, 10m인데 A에서 B까지 자, 5초 동안 갑니다. 우리 고속시 배웠죠? 이건 알지? 속도 얼마예요? V. 속도 2죠. 왜? 얘는 T분의 S입니다. S는 거리고 T는 시간이니까 5초 동안 10m 갔으니까 속도는 5분의 10이니까 속도는 2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V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5초 동안 자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개보면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몇 미터씩 간 거예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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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1초죠. 1초 동안 2m를 갔는데 솔직히 2m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느릿느릿 가다가 마지막 1초 동안 겁나게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V가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초 동안 2m씩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얼마예요? 이때의 속도는 2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는 2가 될지 3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몰라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갔다가 빽 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5초 동안.
어찌되었건 5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지 1초 동안 2m씩 이렇게 갔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은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고 그건 나중에 미적분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론만 가지고 하는데 자, 변화율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라고요? 그 순간의 변화율입니다. 그 순간. 아까로 따졌을 때는 1초 뒤에 속도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속도는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얘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물리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물리 선택한 애들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울 일이 없겠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변화율은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변화에 대해서 한 번은 배웠습니다. 우리 속도 뭐라고 해? V? V 뭐라고 배웠어요? 위치를 한번 미분했죠. 그래서 얘가 V가 dt의 dx가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랬잖아. 우리 x가 만약에 아까처럼 x가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뭐 2t가 나온다.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예요? 이 미분하면 속도죠. v는 얼마예요? 얘를 한번 미분하니까 dt의 그래서 이제 v는 자 dt의 우리가 dx라는 걸 안 쓴 것 뿐이지 이게 v잖아. 이게 v죠. 그러면 v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가 방금 뭐라고요? 위치였죠. 위치의 또 다른 말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v는 바로 뭐가 되냐면 거리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즉 위치입니다. 혹은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즉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 위치의 변화율이 뭐라고? 위치라고 하는 게 익숙할 테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뭐라고? 속도예요. 그럼 위치를 x가 위치죠.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한 번 미분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따지면 자 v2가 얼마예요? v2 얘 미분하면 2t-2죠. 거기다가 2 대입하니까 v는 2가 나오겠죠. 왜? 얘 v가 한번 미분하니까 2t-2가 v고 v2란 얘기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4 빼기니까 2죠. 우리 뭐라고 말을 해요? 2초의 속도가 얼마다? 2초일 때 속도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2초일 때 속도가 2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자, 2인 순간에 위치의 변화율은 2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이 말뜻 이해돼? 이걸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 번만 이해하면 다 똑같이 풀 거야. 다 똑같이. 다시 x가 뭐라고요? 위치인데 v는 얘를 한번 미분한 거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한번 미분을 했잖아. 그러면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해를 한다? 위치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v2는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속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t가 2일 때의 위치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얘도 뻔합니다. 길이는 보통 우리가 L로 표현할 거고 넓이는 S, 부피는 V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L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얘처럼. 그리고 나서 자, 얘를 한번 미분하죠. 우리가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DT의 DT의 DL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이제 F'T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 됩니다. 똑같죠? 넓이 뭐로 표현해요? S라고 하는 놈 얘니까 이제 HT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위치의 넓이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 미분하면 돼. TT의 TS가 바로 넓이의 변화율.
오른쪽에 t에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미분 나온 거 g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라고 하는 놈을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서 ht라고 할게요.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dt에 dv가 되면서 얘는 h 프라임 t가 되고 만약에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여기다 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그 순간의 변화율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럼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는 그거는 변화율로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말장난도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러느냐? 아까는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아까처럼 거기 필수예제 2번, 3번은 다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 근데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그 식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것만 구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무조건 변화율입니다. 식을 구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이. 자, 필수예제 5번에 정말 큰 별표를 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필수예제 5번이. 자, 필수예제 5번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 시험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문제 숫자만 바뀔 뿐이지 항상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자, 높이가 얼마예요? 4.8m입니다. 자, 4.8m 지상으로부터 4.8m 위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키가 160 한참 클 때네. 자, 160인 학생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 키가 160인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이렇게 앞으로 점점 어때요? 움직이겠죠. 자, 얼마씩 움직여요? 매초 얼마로? 0.8m로. 자, 그러면 처음엔 여기겠죠. 자, 여기 있다가 1초가 지나면 얼만큼 이동해? 80cm 이동하죠. 2초 지나면 자, 160cm 이동하니까 1.6m 이동하는 건가? 맞죠? 1.6m 이동하고 그 다음에 2.4m 이동하고 3.2m 이동을 하겠죠. 매 초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1초 뒤에 0.8m, 2초 뒤에 자, 1.6m죠. t초 뒤에는. 자, t초 뒤에 요 놈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t초 뒤에까지 왔어요.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돼요? 0.8t가 되겠죠? 0.8t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놈의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겠죠. 불빛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그림자는 바로 밑에 생길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빛을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요 놈이 이렇게 비칠 테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그림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초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자, 요렇게 빛이 내리치니까 그림자가 바로 요 부분이 되면서 이게 그림자의 뭐가 돼요? 길이가 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왜 말장난이 심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자, 거기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얘는 그림자 끝이에요. 자, 그림자 끝이면 여기가 그림자 끝이죠. 그럼 처음에 0초에서는 여기 있었죠. 처음에 0초에서는 여기에 있었고 1초, 2초, t초 뒤에 그림자 끝은 여기지. 그럼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요 놈이 바로 그림자 끝 L이 됩니다. 이게 L이야. 아까 배웠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뭐를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속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속도라고 하는 놈은 위치의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위치를 구한 다음에 걔를 한 번 미분한 게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의 정의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말뜻 단순하게 판단하면 돼. 처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속도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익숙한 표현 x로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식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우리는 x에 대한 식만 세우면 됩니다. x가 무슨 t에 대한 식으로 나온 다음에 걔 뭐를 구하면 돼요? 걔를 한번 미분한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길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길인데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4.8이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1.6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요 길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뭘 쓰면 돼요? 딱 봐도 뭘 쓰면 돼? 닮은 쓰면 되겠죠? 자, 얘 대 얘는 지금 뭐예요? x 대 x 빼기 0.8t죠. 요 놈은 우리 닮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4.8 대 1.6이 되는 거예요. 3대 1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 3대 1이 되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3의 x 빼기 0.8t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약분하니까 x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3x 얘 넘어가니까 몇 x? 2x가 될 거고 막 2.4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얼마? 2.4t가 되니까 x는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요 길이는 결국 얼마가 될 거다? 1점이 뭐가 될 거다? t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x는 1.2t가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할 거예요? 속도 구할 거죠? 속도는 얘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니까 v는 얼마? 1.2가 나오는 거. 좀 어리버리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림자 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림자 끝. 그리고 얘는 속도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말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싹각은 말이 좀 다르죠. 뭐를 구하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길이의 변화율. 아까 우리 길이는 보통 뭐로 표현한다? L로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에? 여기서 따지면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가 그림자의 길이에요? 요 부분이 그림자의 길이가 되니까 얘가 L이 될 거야. 똑같습니다. L을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우리 아까 다 구해놨습니다. X가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X 1.2T라고 구해놨죠. 방금. 그러면 이 길이가 0.8T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0.4T가 되겠죠. 그럼 L은 얼마만 돼? 0.4T. 이게 L이야. 그러면 변화율은 얘를 뭐 할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DT의 DL로. 이게 변화율이에요. DT의 DL은 미분하니까 얼마? 정답은 얼마가 돼요? 0.4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단위를 쓰게 되면 미터 퍼 세크 세컨드 맞나? 몇 초니까. 이번 시험에 아마 100% 나올 겁니다. 변화율 문제가 모의고사에는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니까 이건 좀 내신용이에요. 얼마나 이해돼? 좀 이해돼?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